어저께 전국에서 재선거, 뭐 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규모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는데요. 이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정권자를 우대하는 사회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 보겠습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강성희 후보는 무소속의 임정엽 후보를 한 7%포인트 차로 누르고 저렇게 이제 전주을에서 당선이 됐는데 전주을이 누구 지역구였죠? 원래 저기 정운천 의원이 있었고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지금 이제 재선거니까 네. 재선거니까 이제 이상직 때문에 이제 뭐 재선거를 맞습니다. 하게 된 거죠. 예. 이상직이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의 배임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저기서 재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북 전주을이 이상직의 지역구였는데 거기에 강성희가 되었다. 강성희는 누구냐? 진보당 출신의 제1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진보당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8년 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거 기억을 하시죠? 기본적으로 이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난 다른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당으로서는. 아니 딱 나옵니다. 이분 네. 이력을 바로 들어가시나요? 네. 이분 이력이 경기대 용인 캠퍼스예요.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 네. 딱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면은 경기 동부 연합이라는 단어가 네. 떠오르네요. 이석기 후배예요. 네. 또 휴문고등학교 출신이네. 네. 참 독특한 또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면 저기가 경기 동부 연합의 네. 지금 성지입니다. 뭐 양경수 맞습니다. 민노총 위원장도 그렇고 예. 어떻게 본다면은 저기 주사파 NL 네. 계열들이 저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분 살아온 이력을 보면은요. 네. 저 외대 용인 캠퍼스 나와가지고 왜 현대차 가서 비정규직 노조, 택배 노조, 뭐 대출 관리 그다음부터 이제 진보당을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저 주사파 운동권들의 이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국회의원을 나와서 당선된 사람인데 과거 경력이 뚜렷이 밝혀지는 게 없어요. 예, 아침에 저희가 사실은 이 당선 기사를 보고 찾다가 조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했는지.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렇게 선거에 나올 정도면은 본인이 언제 뭐 했고를 잘 밝혀놔야 되는데 혹시 음지에서 일한 경력이 더 많은 건지. 진짜 희한한 게 이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과거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1. 백수 건달이었다. 2. 밝힐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네. 혹은 밝힐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혹은 3.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그 스펙이라서 일부러 위화감이 생길까 봐 감추고 있다. 겸손하게.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과거에 이분은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1972년생이면 지금 연령이 작지가 않습니다. 뭐 51하죠. 예. 51살, 51세인가요? 예. 자, 50세의 중년의 남성인데 과거 이력이라는 게 지금 현대차에 들어가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거기서 위원장을 했다. 그다음에 현대차 전주 공장이거든요. 네. 사실 저 현대차의 노조 결성을 했다라는 건 정말 선수 중에 선수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뜬금포 택배 노조. 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산별 노조가 가능하면서 노조 선수들이 심지어 간호사도 무슨 뭐 운수 노조에 가서 뭐 위원장을 하고 이런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 노조도 그렇고 네. 현대차 저 비정규직 노조 저것도 그렇고 저게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 사람이 50세 초반이니까 네. 50대 초반이니까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까지의 예. 이력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행적이 잘 안 보이죠. 예, 그동안에 뭐 했는지를 모릅니다. 네. 그동안 뭐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동안 어떤 죄를 졌는지는 이 공보물에 무조건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과 기록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2005년에 공무집행 방해, 폭처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야간 공동상해. 저건 이제 밤에 시위를 하다가 사람을 뭐 경찰이나 뭐 이런 들 밀치거나 예. 뭐 이런 행위들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2011년 업무 방해. 2005년 폭처법 위반으로는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약식 처벌이었네요. 네. 2011년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또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3년 혐의 볼까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폭처법 이것도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어휴. 2015년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2015년 또 같은 해에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거는 또 이 내용 안에는 보니까 공동주거침입, 집단 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네. 집단 흉기 상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멋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저거는요. 네. 어떤 운동이나 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의 전과가 아니라 네. 조폭들 전과, 조폭 전과가 저게 많아요. 조폭 전과에 예, 주거침입, 상해, 흉기 야간 상해. 예. 그리고 야간 공동 상해 이런 게 예. 이제 조폭들 밤에 싸우거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우리 기자들, 경찰 기자들 뭐 출입할 때 많이 네. 들었지만 야간에면 가중처벌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저게 주로 조폭들의 전과인데 네. 그래서 숨기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다가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네. 마음 잡고 네. 노조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공장에 취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네. 비정규직의 울몬을 갖고서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조를 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스토리가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저는 네. 사실은 아까 우리 박원재 에디터 그 전과가 많다고 하시길래 집시법 위반 네.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폭력 전과에 상해 전과에 맞습니다. 주거 침입 전과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대개 이런 운동권 전력이라고 본인이 나는 민주투사야.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과를 갖게 되었어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런 전과들은 대개 80년대나 90년대에 생성이 됐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강성희 당선자의 경우는 모든 전과가 지금 2005년 이후에 지금 발생을 한 거고요. 대부분 상해, 주거침입, 폭력행위 예. 이런 것들이고 참 우리나라 법조와 공무집행 방해와 폭처법 위반인데 이것도 심지어 야간 공동상해인데 최초의 전과에 대해서는 벌금이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반대로 그럼 200만 원을 모아놓고 누구 집에 밤에 침입해서 사람을 때린다 하면 2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 지금 우리 댓글에 네. 천자봉님 올려줬었어요. 조두순이 고민 중이겠다. 한번 나가볼까. 그러니까 전과라는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박지연님 차라리 민주당을 뽑지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 재선거 지역구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의 감옥 가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재선거 이슈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여기서는 또 양심을 지켜가지고 자기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네.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고 되게 막 아주 선진적인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이 후보가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진보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인사가 민주당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아침 플랜카드를 맞습니다. 그렇게 달았대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네. 그 여론조사 표 아까 제가 좀 보여달라고 했던 거 있는데요. 중간에 1월달 여론조사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저게 2023년 2월달 하고 2월 10일 하고 그 2주 후에 2월 24일에 했던 이제 여론조사가 있는데 저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정운천, 무소속 임정혁, 무소속 김호서, 진보당 강성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제 밑에 보면은 강성희가 2주 사이에 15.5%로 쭉 올라가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운천 후보는 중간에 사퇴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안 나가겠다고 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그냥 2024년에 정상적으로 도전을 하겠다 해서 네. 안 나왔는데 저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말입니다.
마치 저 여론조사를 해보면 위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무소속 임정엽은 이제 민주당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인 임정엽하고 또 지역에서 이전에 한번 국회의원을 했었던 정운천하고 네, 정운천 후보는 또 저기, 그다음에 네. 진보당 강성희하고 이렇게 거의 3파전도 가능해 보이는 네.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런 여론조사라는 게 참 얼마나 그 유권자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저는 사실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저 지역구에서 뭐 17%, 20%가 지지를 한다? 저 정도 지지율이 나왔으면 지지율이 아마 저를 믿었으면 정운천 후보가 계속 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마음은 다른 거죠. 그러나 여론조사로 저 전화가 오면 뭐 정운천 뭐 좋아요 뭐 이러고 이제 눌러놓고 근데 나중에 그 개표소 들어가 마음이 달라지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임정엽 의원을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선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흔히 말하는 짜옹이라고 말하는 진짜로 저는 민주당에서 자기네 당 자당 출신인데 임정엽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이게 뒷거리가 있었던 거 아닐까. 과거에도 통진당이랑 뭐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시장이 당선될 때 통진당하고 대타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이 사실은 성남시나 이쪽이 경기 네. 동부연합의 성지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친화력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민주당이 호남이라면 네. 저 진보당 후보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하고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역학관계는 그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신기했던 건 아침에 당선 인사로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이게 붙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본다면 호남에 동부연합이 들어가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전남이고 전북이고 호남 지방은 민주당의 아주 정통적인 네. 뭐 요새라고 할 정도로 텃밭인데 네. 자 이제 진보당 후보가 들어가서 하나씩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평생 해온 일이 조직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저게 하나의 거점이 되어서 앞으로 호남 쪽으로 어떤 식으로 세를 펼쳐 나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 교육감 선거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었는데요. 거기도 전과자인가 보죠? 네.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61.94%로 당선이 돼서 보수 후보 김주홍 후보 38%를 이제 완전히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이겼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분은 저분은 저 밑에 지금 저기가 잘못 올라간 것 같은데. 58년생은 맞습니다. 예. 58년생. 이분 정과는 약간 운동권 정과네요. 네. 국보법. 자 봅시다. 네. 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출신이고요. 1989년 국법법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네. 2001년에는 업무방해. 폭처법 위반 벌금 300만 원. 네. 그리고 2002년에 업무방해 폭처법 집시법 위반 벌금 500만 원. 네. 전형적인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뭐 운동권 정과네요. 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이분은 보니까 58년생이니까 386보다도 조금 더 나이가 많은데. 저 양반도 민노총 울산 본부장. 민노총 울산 본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 울산 본부장이고 그래도 어쨌든 동부연합하고는 약간 전과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훨씬 더 과격하다는 것을 이 전과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양반의 이제 부인이 누구였냐면은 노옥희 전 울산 교육감이었어요. 노옥희는 누구냐? 울산에서 진보 교육감이 처음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노옥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노옥희 교육감이 갑자기 이제 별세를 합니다. 그 부인 지역구, 부인의 교육감 자리를 물려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군요. 부인의 교육감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건데 이 정말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그럼 노옥희 교육감은 그러면은 과거 이력이 어땠을까를 살펴보면 노옥희 교육감의 뭐 고인입니다만 과거 이제 전과 기록을 보면 자 1987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이제 1980년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공용 물권 손상, 특수 공무집행방해, 일반 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200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격 시위에서 나오는 예. 요건들이 이제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009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또 있는데 2009년에 이제 9월 달에 한 번 있었고 2009년 10월 달에 집회 및 집시법 위반으로 또 1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4건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부인, 그러니까 울산 최초의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노오키 그 교육감의 경우도 교사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각종 시위에 관한 전과가 4건이 있었고 그 부인이 사망한 후에 남편이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왔는데 남편은 너 알고 보니까 서울대 출신 운동권으로서 전과가 3범이더라. 아니 네. 아까 강성희 네. 그 전주를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이고 네. 그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그 경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미 형을 다 살았다면 네. 네.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네. 뭐 교육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네. 그리고 교육 행정의 완전히 최고 수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런 전과가 있는 최소한 교육감만이라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제한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너무 좀 이게 너무 뭐합니까? 이게 제 도덕 감정,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도덕 감정에 너무 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은 당신 그 전과 어떡할 거냐 예. 이렇게 논란이 되고 나니까 선거 공보에서 반성했겠죠? 아니요. 이 정권은 모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국가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강성희 씨 말고 천 교육감 얘기를 아니 하는 교육감이란 자가 네. 이럴 때는 교육감이란 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네. 제가 사는 세상과 네. 저 교육감이 사는 세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도대체 아이들에게 야, 죄 짓지 마라, 전과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좋은 전과와 나쁜 전과 두 가지가 있다. 좋은 전과는 뭔가요? 시위하는 거는 좋은 전과야. 나쁜 전과는 뭔가요? 내가 지은 죄 말고 나머지는 다 나쁜 전과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몰랐 참 부끄럽지 않나요, 일단은? 아니요, 전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럼 이 나라의 민주 뭐 자기가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자식 낳고 키우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일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이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